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비슷한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위험을 크게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폐업 자체가 홍준표 지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죠.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나라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한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원이 그렇게 아주 풍부하면은 이런 조직 저런 조직을 다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늘 경제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문제를 잘 결정해야 어떤 나라가 계속적으로 번영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남유럽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기는 재정을 낭비한 결과에서 비롯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크게 예외는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세월이 흐르고 보면 다른 것 특별한 것은 별로 없죠.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대단히 잘 써야 된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은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보죠.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의료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직은 지난 100여 년 정도 동안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누적 적자가 생긴 요인이 뭐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직한 답을 얻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대 환경이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대부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비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누적적인 적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부분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체 의료기관에 비해가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납세자가 그 대체 의료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세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 노조에 계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경남지사하고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섭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공적 성격의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은 그 조직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어떤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조직은 과감을 할 수 있고 때로는 폐업의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인데 그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강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넓게 보고 좀 멀리 보면은 어떤 나라라도 시대 상황에 좀 뒤떨어진 그런 조직을 재조정해 나가는, 이른바 구조조정해 나가는 그 결과로서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적인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주의료원 사건들이 잘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 시각을 바라보고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이 있겠느냐, 그런 조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의외로 문제가 단순한데 세상은 이성이나 논리나 이런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꼬일 수가 있죠. 아무튼 한국은 좀 더 이렇게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야 미래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였습니다.